기초적인 인간이 누려야 될 권리도 못 누리게 하는 저런 집단이 어떻게 이게 아직까지 21세기에 존재한다라는 게. 언니 말하지 마요. 나는 자면서도 정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윤아TV의 정윤아입니다. 오늘 우리 혜린 씨가 굉장히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우리 휘파람TV 할 때부터 원년 멤버였는데요. 제가 이제 정윤아TV로 개편을 하면서 혜린 씨가 이제 또 일도 바빠지고 하면서 자주 못 뵀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셨어요.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김혜린입니다. 정윤아 TV로 언니를 바꾸면서 또 잠깐 일도 바쁘고 해서 못 나왔었는데 또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가워요. 너무 진짜 한 가족이었잖아요. 그쵸, 우리가 원준이, 민우, 혜린이 저 이렇게 해가지고 와 진짜 옛날 같아요. 벌써. 네. 저희가 이제 점심밥을 먹고 나오는데 여기 장미공원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감독님이. 그래서 이왕에 계속 똑같은 스튜디오에서 얘기하면 보시는 분들도 그렇죠.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밖에서 한번 토크를 해보자 해가지고 토크 주제를 우리 혜린이가 정말 이렇게 예쁘게 생기고 막 정말 좋은 집안에서 행복하게만 자랐을 것 같은데 나름대로의 또 고생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혜린이를 보게 되니까 이런 혜린 씨가 한국에 왔을 때 그런 행복감 또 뭐 성취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클 것 같은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제일 좋았던 거는 항상 우리는 감시 속에 자랐던데 그거를 안 받고 사는 건 제일 첫 번째로 좋았고 북한은 이제 나라에서 감시를 하고 계속 받다가 받고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나는 감시를 안 받고 자유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그런 게 제일 좋았고 두 번째로는 내가 배를 배고프지 않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또 세 번째로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굉장히 지금 보면 다 일상적인 거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할 만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첫 번째가 감시. 법에서 감시 안 해서 좋대요.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냐면 그 사랑의 불시착을 보시면 맞지. 사랑의 불시착에서 나오죠. 맞아. 자고 있는데 구두발로 막 집에 들어와요. 우리 그랬어요, 언니. 다 그랬죠. 그걸 이제 숙박검열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저처럼 풀어헤치면 잡히죠. 잡혀가는 거죠. 잡히는 데서 끝나지 않고 벌금. 그다음에 벌금도 내고 이거. 잘려요. 머리를 그냥 잡고 잘라요. 그 귀찰대에서 자르고 거기서 또 집에 보내지 않습니다. 데리고 가서 노동판에서 노동을 시켜요. 사상혁명 단련을 시킨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런 걸 안 당하고 산다는 게 그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또 바지도 입고 알잖아요. 청바지는 일단 바지 자체를 입으면 안 되고 항상 치마를 입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러니까 바지를 입되 이런 청바지나 쫑대바지는 안 되는 거죠. 쫑대바지는 안 되고. 쫑대바지는 잘려요 가다가. 그래서 다. 와 저도 이렇게 지금 제가 게스트를 여러분을 모셔봤지만 혜린 씨처럼 또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제일 많이 느낄 수 있는 걸 찝어준 게스트는 또 처음이에요. 정말. 대부분 뭐가 좋아요? 그러면 뭐 자유롭게 어디 가고 뭐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지금 법의 감시를 안 받는다. 저도 생각을 못했던 내용이에요. 특히 우리 집은 되게 많이 감시를 많이 받고 엄마 감옥도 좀 많이 가고 이랬었던 게 있어요. 어릴 때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항상 경찰들이 자고 있는데 막 뭉쾅쾅 두드리고 엄마를 막 적세매고 막 가만히 자고 있는데 동생이 2명이었거든요. 자고 있는데 그냥 엄마를 그냥 이렇게 뭐 적세 묶고 가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엄마를 잃은 거예요. 그때서부터 장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14살 때부터 그때부터 장사를 했죠. 생계를 제가 유지를 해야 되니까. 왜 엄마를 자꾸 잡아가요? 엄마를 잡아가지고 이유는 딱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이유다. 딱 한 가지. 장사를 하지 말란 장사를 해서. 그러니까 먹고 자식이 있으니까 엄마는 장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한국으로 보면 법에 걸릴 일도 아닌데 북한에서 알잖아요. 그냥 잡아가는 거죠. 아니 배급도 안 줘. 국가에서 아무것도 안 해주는데 장사해서 먹고 살고 자기 새끼 먹여 살리겠다는데 그게 잡아갈 일입니까?
북한은 잡아갈 일이죠. 북한 잡아갈 일인 거예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김정은 정권에 들어오면서 이 장마당을 풀어놨어요. 오. 네, 그래서 한 사람 앞에 60cm 정도의 자리를 주고 자리세를 받아요. 돈을 받죠. 네. 그전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언니. 근데 돈 없는 사람은 못 들어. 근데 돈 없는 사람은 그 자리를 살려면은 돈을 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우린 몰래 메뚜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뚜기 장사를 하다가 뭐 약초 같은 거를 네. 팔아서 뭐 중국에 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했다고 일단은 그걸 잡아. 밀수로 걸었구나. 밀수로 걸어. 아, 이게 밀수는 걸려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북한에 있는 물건을 중국에다 파니까. 빼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수권으로 잡아버리죠. 아, 그랬구나. 지금 또 우리 혜린 씨가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였죠? 밥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좋다. 아니,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처음에는 이렇게 북한에서 너무 살기가 힘들다가 와가지고 근데 일상 사람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보면 그렇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네. 당연히 안 보이니까 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렇게 북한에서는 또 저희가 가족이 좀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2명이 있다 보니까 네. 북한에는 사람 한 명이 있으면은 밥 한 끼 먹기 너무 힘들잖아요. 입 돈다고 막 할 정도잖아요. 입 돈다고 네. 막 이렇게 그런 것 때문에 또 감사했고 또 그러면 엄마가 이제 계속 잡혀 들어가시니까 그러면 혜린 씨가 장사를 해서 그 어린 두 동생을 케어하신 그쵸. 거예요? 동생 했죠. 세상에. 그러면은 대부분 엄마는 얼마나 자주 잡혀가신 거예요? 엄마가 감옥에 가서 좀 나와서 한 몇 개월 있다가 보면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몸이 아팠어요. 들어가서 좀 몸이 완치되려고 하면은 또 잡아가고 했어가지고 그럼 이제 그러면서도 장사를 계속 하신 거네요? 들어갔다 나오셔서 또 하시고. 왜냐하면은 먹고 살아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금 또 다른 장사를 하면 또 뭐 어떻게 들어가서 뭐 옆집에서도 많이 이거 그거 하잖아요. 신고하잖아요. 못됐어. 네. 근데 시키자 나라에서 시키는 거잖아요. 못됐다고 하기도 그치. 뭐해. 사실 그거 안 하면 또 안 했다고 잡아가잖아. 잡아가니까. 그러니까 내가 잡혀가니까 다른 사람을 신고할 수밖에 없죠. 그 북한이 진짜 나빠요. 저 체제가 여러분 사람과 사람을 감시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제가 혜린이를 잡지 않으면 저를 잡아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게 해서는 누군가를 누굴 잡아야 잡을 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라는 게 정말 문제입니다. 그 지금 북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도 그 감시 속에 살고 배고픔에 살고 하는 게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정말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정말 통일이 된다면 정말 이렇게 다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혜린 씨 같은 경우는 거기서 소녀 가장으로서 정말 많은 일을 겪다가 왔으니까 더 그분들의 이런 고통을 너무 느끼시는 잘 것 알죠.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학교만 다니다 왔으니까 이런 장사에 대한 건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배워요. 응. 아, 이게 내가 아무리 북한에서 살았지만 이런 면에 대해서는 정말 모르고 살았구나.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는 혜린 씨 같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 배우죠. 예. 그리고 아까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 제가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 네. 왜냐하면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게 뭐냐면 저는 북한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고 뭐를 해도 하루 한 끼 하루를 살아가기 힘들었었거든요. 그거 알잖아요. 정말 서민들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정말 뭐 이렇게 못 살다 오신 분들은 제 말이 뭐 어떤 말인지 다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벽까지 막 북한은 새벽 2시, 3시면 엄청 그냥 새벽이잖아요. 새까맣죠. 새까맣죠. 네. 7시면 우리 보통 자잖아요. 네, 7시, 네, 8시. 네. 새벽 2시, 3시까지 막 서리 끼고 백두산 쪽에는 엄청 춥잖아요. 어릴 때인데 옷을 한 3개, 4개씩 입고 네. 장사를 새벽까지 해도 하루 밥 쌀 1kg 싸기 힘들었는데 한국에는 내가 일한 만큼 돈을 주잖아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야, 정말 지금 들어보면 너무 사소한 거예요. 배부르게 먹는다? 일할 수 있어서 좋다. 그리고 일한 것에 대가가 있다. 너무 감사하죠. 이게 여러분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북한은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줘. 절대 안 줘. 제가 일을 해봐서 알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이건. 사실 공산주의 이념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이 제일 추구해야 되는 마지막 단계. 그래서 북한이 사회주의를 하는 이유는 공산주의를 가기 위한 과도기라고 하거든요, 우리한테.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해라.
그럼 우린 공산주의로 간다. 뭐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없대. 말도 안 돼. 응? 세상에 부럼 없는 나라고. 세상에 부름 없어라 써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요. 근데 세상에 부름 없는 나라가 이 아이들이 공부해야 될 아이들이 이거 소래 뭐라 합니까? 보치락이나 다라락입니까? 다라이. 거기다가 이거 인조고기밥 만들어 나가서 판다라는 게 이게 상상이나 가십니까? 학생인데 너무 막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하루 열심히 일해도 하루 먹기 살기 힘들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겪고 온 혜린 씨니까 일하는 것에 감사하다는 그 말이 너무 저는 매일매일 자기 전에 꼭 기도를 해요. 오늘 하루도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소한 것에. 그게 힘든 거거든요, 사실. 사람이 이런 사소한 것에 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분들이 고생대로 하고 오신 분들이니까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고 또 너무 이렇게 또 언니랑 이렇게 또 같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마음 편히 이렇게 꽃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북한에서 뭐 서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언제 이렇게 대화 자체가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이런 꽃들도 대부분 동상 앞에서 나봤지.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 앞에 가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쵸. 그래서 보는 거지. 네. 이거 우리가 지금 산책을 하면서 이런 거 본다 말도 안 되죠. 정말 이 대한민국은 모든 것이 다 국민을 위한 거예요. 국민을 위한 거. 이런 꽃들도 이 공원 조성도 우리 국민들이 거닐라고 꽃 보면서 거닐라고. 산책하라고. 이게 말이 돼요? 이 정도면 연구실 있잖아요. 김일성, 김정일, 맞아요. 김정숙 연구실에나 가야 이렇게 꾸며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꽃속을 거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워요. 또 다른 경험이고. 또 이런 꽃 속에 앉아갖고 지금 저는 장미향이 막 코끝을 맞아요. 자극하는데 이런 예쁜 장미와 함께 또 우리 예쁜 혜린이 정말 감사합니다. 장미같이 예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혜린이한테도 말하지만 이렇게 예쁘게 생기고 정말 실제로 보면 피부도 너무 하얘요. 근데 이런 아이가 막 고생했다 그러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기하거나 남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이런 능력을 봤을 때는 혜린이가 20대 같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마음이 아플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의 20대 친구들은 철이 없어요. 저 30이에요, 언니. 이젠 30 됐나요? 마늘은 30 안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야 이게 정말 우리 혜린이가 북한에 있었다고 상상해봐요. 언니 언니 말하지 마요. 나는 자면서도 정말 처음에는 정말 심했어요. 자다가 너무 놀래서 막 이게 북한에 꿈속에서 제가 북한에 가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막 엉엉 울면서 일어나요, 언니. 그러고 다행히 한국 그런 게. 막 이렇게 막 땀이 있잖아. 온 몸에 막 땀이 막 젖을 정도로.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괜찮아졌어요. 처음에는 난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런 말 하면 북한에 제가 지금 있었다.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꿈꾸는 게 처음에 왔을 때 초반에는 뭐였냐면 잡혀나가는 거예요. 잡혀나가서 하루를 못 버티고 계속 그 두만강 압록강 연선을 헤매요. 언제 넘어가지? 이 브로콜 또 어떻게 구하지? 그런 건 한 번씩 다 겪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여러분, 이렇게 이쁜 혜린이한테도 이런 아픔이 있다라는 게, 사실 이 친구나 저나 태어난 것을 우리가 정해서 태어난 것은 아니거든요. 그쵸. 태어나 보니까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저는 또 그래도 좀 나았잖아요. 밥이라도 먹고 살았으니까. 이 친구는 무슨 죄냐고요. 엄마가 장사했다고 잡아가니까 그 어린 나이에 학교에 가서 공부해야 될 학생이 더 어린 동생 둘을 먹여 살렸대잖아요.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나라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 나라가. 저거는 나라도 아니에요, 진짜. 저거는 완전히 사이비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전이 더 독재에다 애들 무슨 그러면서도 인권 얘기하면 제일 발끈해요. 인권에 불모지으면서 아까도 봐요. 구두발로 사람 자는데 툭툭 들어오는 게 그게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예요? 인권이라고는 전혀 없는 거죠. 인권이라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해주고 그거에 그렇죠. 대한 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초보적인 인간이 누려야 될 권리도 못 누리게 하는 저런 집단이 어떻게 이게 아직까지 21세기에 존재한다라는 게 정말 이게 분통할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쁜 혜린 씨 오랜만에 이렇게 또 모시고
또 예쁜 이 장미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또 소통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튜디오로 옮겨서 다음 편에는 우리 혜린 씨가 또 한국에서 굉장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친구가 정말 제가 대견하고 존경할 만큼 큰 사업을 벌리고 있는 친구예요. 정말 놀라워요.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정말. 너무 대단한 일을 하고 있고 정말 통일을 준비하는 친구예요. 정말 그 작은 통일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그런 거에 대한 토크를 좀 스튜디오로 옮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혜린 씨의 개인적인 거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은 같이 오셨는지 또 그렇게 정말 우리 혜린 씨가 고생해 가면서 먹여 키운 이 동생들 같이 이제 남한에 와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개인적인 거는 스튜디오로 옮겨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뻐. 밖에서 보니까 더 예뻐 진짜.